묘소 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 부모님 묘소가 훼손당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명스러운 밝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생명기라고 쓴 큰 돌을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 이전에 이 대표 문중에서 좋은 뜻으로 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한 것 같아 죄송스럽다는 심정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지만 자손에게 알리지도 않고 문중에서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가 황당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문중 후보를 위해 묘소를 훼손하여 생명기를 넣을 경우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또 묘소를 훼손한 사람들은 어떤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스승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그 산소에 그 생명기라고 생명기, 예? 생명기라는 글자를 돌에 써서 묻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저주로 알았다가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집안에 어떤 사람이 이재명 씨를 잘 되게 하려고 모르게 돌에다가 생명기라고 새겨가지고 묻었다. 이렇게 밝혀지면서 뭐 좋게 말하면 해프닝이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큰 사건이죠. 응?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저주의 방법으로 누군가 돌을 묻었다면 아마 크게 이슈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뭐 참 친인척이 됐든 뭐라고 할까 그 혈족 관계가 됐든 문중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생명기라고 써서 돌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산소에 모르게 묻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해프닝처럼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그 풍수가의 말을 듣고 조언을 받아서 그 문중에서 이재명 씨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그런 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미련하고 못난 짓을 한 겁니다. 왜 미련하고 못난 짓을 했느냐? 진짜 이재명 씨를 도우려는 마음이었다면 문중에서 이재명 씨 허락을 받고 아니면 직계 형제이든 이재명 씨 허락이든 이 직계 허락을 받고 충분히 내용을 설명해주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방편을 쓰겠습니다 해서 아무도 모르게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비책을 썼더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중에서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본인 당사자도 모르게 비방을 쓴다고 돌에 글을 써가지고 산소에 묻었다. 이 행은 득되지도 않고 부정작용을 한다. 어떤 못난 사람이 그런 걸 지도했고 그 방법을 쓴 것이다. 절대 득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부정작용을 한다. 부정작용한다는 증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고 몰래 했기 때문에 벌써 이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뉴스에 떠들썩하게 큰 사건처럼 드러나고 국민들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내고 부정, 긍정 이런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이 자체가 벌써 득되지 않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재명 씨한테 득되는 일이 아니다. 바로 그분들이 몰래 탐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만약에 가족끼리라도 상의해서 광명하게 정말 좋은 에너지로서 상의해서 방법을 잘 했더라면 이 에너지는 득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고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사건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사건화가 되면 어떤 비책이라도 득되지 않다. 절대적으로 부정작용을 한다.
그래서 문중에서 했든 유가족이 했든 어떤 풍수가가 했든 미련한 짓을 한 것이다. 옳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소는 고요하게 잘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잘 가꾸고 물이 안 들어가고 바람이 안 들게 잘 가꾸고 정성을 쏟는 것이 바른 것이지, 산소에 비방을 쓴다고 뭐 쇠코챙이를 꼽든 돌을 심든 뭐 나무를 심든 이상한 그 짓을, 그러니까 이상한 방편으로서 산소에 구멍을 내거나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홈을 파거나 뭘 집어넣기 위해서 군용을 뚫는다든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90%가 부정작용을 합니다. 10%는 득될 수 있어요. 10%는 왜 득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수맥이 산소에 흐르거나 이렇게 기맥이 흐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수맥이 흐르는 경우도 있고 기맥이 흐르지 않을 때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수맥 방향을 바꾸거나 또 기맥 방향을 산소로 들어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편도 산소 자손들, 직계 자손들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쓴다면 득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무지한 방법으로, 속된 말로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무식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절대 득되지 않으며 부정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산소에다가 무슨 비책을 쓰면 자손들이 잘 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함부로 돌을 심거나 쇠코챙이를 심거나 뭐 그 동판을 심거나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어떤 그 사이비 풍수라든가 사이비 무당한테 속아가지고 산소에다가 막 꼬챙이 꽂아놓고 동판 꽂아놓고 돌멩이 꽂아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90%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바르게 잘 쓸 때 10% 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00명이 이 비방을 쓰면 10명은 득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90명은 다 부정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10명은 바르게 잘 정성껏 했을 때 득될 수도 있다. 그러면 왜 90%가 위험하다 하느냐? 도모하는 방법이 매우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에다가 이렇게 돌을 꽂든 동판을 꽂든 이런 행위가 매우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득될 가능성이 작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형을 잘하면 득이 되는데 잘못하면 손해되는 거 알죠? 여러분, 생 얼굴을 뜯어 고쳤을 때 정말 잘 되면 득이 되는데 그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90%는 위험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잘 돼서 정말 자신감을 얻고 운도 좋아지고 복이 돌아오는 분도 있고 90%는 성형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90% 후회하는지 그 원리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얼굴은 말 그대로 얼이 들어있는 굴이에요. 얼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 얼이에요. 얼이 이 이목구비 코, 이 칠성판에 봐봐.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귀 2개 해서 7개. 이 칠성판, 이 굴에 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얼이 이 굴에, 이게 굴이잖아. 콧구녕도 굴. 봐봐. 입도 굴. 얼이 들어있는 굴이에요. 그럼 얼이 들어있는 굴을 잘 손대면 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자연의 흐름을 깨면 얼하고 이 생긴 모양하고 바란스가 안 맞아서 부정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바란스가 안 맞아서. 그래서
어라고 이 굴하고 일치하게끔 성형이 잘 될 때는 득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대체적으로 득되지 않다. 그래서 성형을 해서 득되게 복이 오는 경우는 10%밖에 안 된다. 90%는 위험을 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90% 위험을 안고 하니까 성형하면 안 되냐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0% 안에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90%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되고 10% 안에 들어가게 성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10% 안에 들어가는 성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성형을 해야만이 될 얼굴인지 먼저 관상가한테 살펴보고 또 이 사주팔자에 내 성형이 맞는지 내 분복에 맞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내 마음 자세는 성형한 것만큼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예? 내 마음은 얼굴을 예쁘게 바꾸면 바꾼 것만큼 질량으로 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걸 살펴보고 그 질량에 맞게 노력하면 대체적으로 성공하는 성형을 합니다. 근데 내 욕심으로만 해. 이뻐지고 싶어서. 욕심으로만 하면 대체적으로 틀리게 와요. 의사는 실력이 있는데도 까딱 실수하고 의사는 실력이 있는데도 엉뚱하게 해놓는다.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성형 실수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쌍꺼풀 수술하는 분이 가장 많잖아 우리나라에. 이가 뭐예요? 코 수술이에요. 그러면 눈하고 코는 쌍꺼풀이 없을 때 많이 의사들이 해보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해보니까. 그리고 코도 가장 많이 하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도 실수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잖아. 눈을 찢어놓거나 코를 이상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당연하게 잘할 수 있는 성형도 내가 기운이 너무 탁하고 모자라면 의사가 실수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형을 할 때는 눈을 하거나 코를 할 때도 내 마음을 먼저 갖춰야 되며 내가 성형하면 득이 될 운명인지도 살펴봐야 되며 관상학적으로 밸런스가 맞는지도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한다면 10% 성공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응? 성공 안에 10% 들어가요. 그리고 이 90%가 위험하다고 했죠. 그러면 90% 위험하다는 표현은 90%가 다 실패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또 그렇게 알아들을까 봐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90%는 성형을 하면 다 실패작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100명이라면 10명이 완전 득되게 성공작이 되는 거고 완전 득되게 복이 들어오게끔 운이 좋게끔 득되게 성공작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나머지 100명이라면 20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명 중에 20명 그 20명은 그냥 보통 그냥 무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손해도 없고 또 크게 득도 없고 무난하게 그냥 봐주기 좋을 정도. 그러니까 큰 복은 불러오지 못하더라도 봐주기 좋을 정도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그 20명 있잖아요. 20명은 하나마나한 성형을 하는 거지. 돈만 들이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나머지 50명은 실패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100명을 설명했어요. 100명을 설명했는데 100명 중에 10명은 성공작. 그 중에 20명 정도는 그냥 봐주기 좋은 정도. 그 중에 20명은 그냥 이렇게 봐주기 좋은 정도가 아니라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아주 실패작은 아니지만. 응? 그러니까 약간 부족하게 된 거야. 약간 부족하게. 돈 쳐드리고 쓸데없는 짓 한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된 거고 나머지 50%는 실패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형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봐줄 만하게 괜찮게 된 것까지 플러스 시키면 30%는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형도 그러하듯이 산소도 우리 얼굴을 손대는 거나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득될 가능성은 10%밖에 안 되고 90%가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상을 모실 때는 효심으로 바르게 정성껏 모시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조상 산수에 이상한 방편을 쓰려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짓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의 산소를 해코지할 마음으로 비방을 함부로 쓰거나 말뚝을 받거나 예를 들어 뭐 칼을 받거나 아니면 돌멩이를 받거나 저주하려는 의도로 그런 짓을 하면 이건 반드시 천벌을 받습니다. 어떤 천벌을 받느냐? 그 행을 한 사람은 대단히 큰 천벌을 받게 되고 신벌을 받게 되고 그 가족, 그 산소 주인한테도 득되지 않아요. 영향을 준다. 그런데 그 행을 한 사람이 가장 크게 신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당사자만 신벌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가족까지도 그 신벌을 받게 돼요. 왜 신벌을 받느냐? 그 못된 짓 한 사람 가족에까지도 그 신벌이 와가지고 이 사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천벌을 받게 되며 신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밉고 정말 혼내주고 싶고 한마디로 가서 좁히고 싶을지라도 조상 산소를 찾아가서 못된 짓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열받으면 그 사람 쫓아가서 멱살을 잡든 한 대 좁히는 건 괜찮아. 법적으로 고소당할지라도 차라리 그건 괜찮아. 그러나 몰래 가서 그 집 산소에 가서 말뚝을 받거나 이상한 짓을 하면 그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도 큰 신벌이 오지만 그 사람 가족에게까지도 나쁜 벌이 온다. 그리고 그 산소 주인한테도 물론 부정작용하고 나쁜 작용을 한다. 그런데 결과적 벌은 그 행을 한 사람한테 더 크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남의 산소에 해코지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데 바로 그건 매우 위험한 방법이며 못된 방법이며 천벌을 받을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